좋은 벡터 다카. 이번 시간에는 습관화 실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습관화는요, 이 습관화, 우리가 습관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습관화라고 심리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. 이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,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, 임산부의 태아에게 좀 반인권적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런데 태아에게 강도 높은 아주 그 시끄러운 자극을 제공했습니다. 시끄러운 소리를 제공했더니, 소음이죠. 소음을 제공했더니 태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반응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. 처음에는 깜짝 놀란다든가 십자박동이 갑자기 빨라진다든가 혈류량이 많아진다든가 막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, 이 시끄러운 소음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줬더니 이 반응도 점점 소멸된다라는 거예요.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작아졌다는 거죠.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있습니다. 그것을 차지하고요. 지금은 습관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. 이 현상을 가지고 학자들이 습관화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. 이 습관화는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입니다.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의 영향은 접어두고요. 우리 뇌 감각, 우리가 뇌가 일하는 거, 이런 감각이 완전히 줄어든다는 거죠. 다른 또 쉬운 실험 예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. 두 그룹의 성인 남녀들을 만들고요. 이 그룹에게 좋아하는 영화, 동일한 영화를 고르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영화, 같은 영화를 보게 했는데요. 이 첫 번째 그룹은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 중간에 광고를 삽입해요.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영화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줘요. 그리고는 이 영화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.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광고에 대해서 성토가 많았습니다. 아, 어떻게 영화 보다 말고 자극을 이렇게 방해를 주는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느냐, 이러고 막 불평불만을 했는데 영화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. 그런데 이 계속 영화를 본 그룹은 이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거죠.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, 이것도 습관화에 관계된 건데요.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, 그 다음에 그 자극이 처음 왔을 때 반응하는 강도가 높다는 겁니다. 이해되세요? 그래서 이 습관화가 되려면 이 자극 강도가 균일하게 계속 와야 우리 뇌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.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하기 싫은 일은 좀 참고 습관화가 될 때까지, 감각이 무뎌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집 정리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쌓인 업무를 처리할 때 미뤘다가 내지는 쪼개서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이러면 그것은 늘 새로운 자극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늘 짜증나고 늘 힘들고 늘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런데 습관화의 시기까지 넘기면 이것은 별일 아닌, 나한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닌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. 즐거운 일은 어떨까요? 계속 즐거운 일, 또 즐거운 일, 또 즐거운 일 늘 반복되면 그 즐거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습관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. 새로운 자극이 더 이상 나한테 아니거든요. 데이트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오래된 연인과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좋은 자극에 대해서는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심리학자들은 대표적인 예로 연차 휴가를 이야기합니다. 한꺼번에 전부 몰아서 쉬면 좋을 것 같은데 식상하게 되고 별로 좋지 않게 됐다는 거죠. 이거를 좀 쪼개서 오늘 조금 쓰고 다음 달에 조금 쓰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즐겁다는 겁니다. 이런 공부는 어떨까요?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거 습관화가 될 때까지 꾸준히 하시면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. 이제 쉬워지고 당연한 것으로 몸에 배이게 된다는 거죠. 즐거운 일은 쪼개라고 했죠.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거 제공하고 싶지만 때로는 좌절 경험을 주시는 것이, 때로는 쉼표를 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이런 매너리즘, 습관화에 빠지지 않고 그 즐거움을 감사할 수 있게 받는 방법이 됩니다.